당신은 지금까지 갑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그 모든 갑질 현상들.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남용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육, 부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갑질은 인간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의 표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이미 현대 사회의 갑질 현상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는 권력 의지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질하는 사람들의 권력 의지는 진짜 권력 의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변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정말 갑질과 무관한 사람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력 게임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권력 의지의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권력 의지를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니체가 말한 진정한 권력 의지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시키려는 충동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그 근본적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갑질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정말 강한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답은 정반대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권력 의지가 왜곡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성장시킬 용기가 없어서 대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라면 약자를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사자가 개미를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다른 사람을 짓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이 강하다는 착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갑질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자신감 넘치는 강한 사람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나요? 대부분의 경우 갑질하는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깊은 불안과 열등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체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르상티망, 즉 약자의 복수 심리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별한 심리 현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대신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그 원망을 약한 대상에게 풀어버립니다. 갑질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중간 관리자가 후배에게 화를 내는 것. 가정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이 서비스업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자신의 인생이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르상티망의 표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슬픈 진실은 이것입니다. 갑질을 통해 얻는 우월감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장도, 진정한 강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노예 도덕의 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창조할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질을 당했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 안의 갑질 충동을 발견했을 때 말입니다. 갑질이 일어나는 순간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력감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조용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짜 권력은 시끄럽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니체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에게 권력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들이 권력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기 때문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눈치를 보고 심지어 아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갑질의 정체입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적인 모방입니다. 그렇다면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정말 단순한 피해자일 뿐일까요? 니체는 매우 불편한 진실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갑질을 참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적어도 예측 가능합니다. 둘째, 피해자 역할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일종의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항상 당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은 슬프지만 동시에 안전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셋째, 때로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 도덕적 우월감을 줍니다. 나는 선량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간단한 구도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해 줍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강자가 되어라.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되 약자가 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갑질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고 체념할 수도 있고 복수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제안한 선택은 다릅니다. 그 상황을 자신이 성장할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갑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했을까요? 첫째, 자신의 힘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함에 끌려들지 말고 자신의 강함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가치를 창조하라고 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서열이나 권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합니다. 셋째, 동정하되 동조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고통과 불안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되 증오에 빠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 안의 갑질 충동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권력욕과 우월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갑질에 맞서 싸우다가 자신도 갑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혹시 당신도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갑질은 항상 뻔뻔하고 노골적인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우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는 것, 자신의 지위나 지식을 내세워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것,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우월감을 느끼는 것, 집단에서 특정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갑질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니체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안에도 권력욕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충동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충동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건전한 방식으로 승화시킨다면
그것은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한다면 그것은 갑질이 됩니다. 니체는 궁극적으로 초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초인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을 극복한 존재입니다. 갑질 상황에서 초인이 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반응하지 않기. 갑질하는 사람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관 유지하기.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비열하게 굴어도 나는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의 인내심, 지혜, 강인함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넷째, 진정한 힘 기르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권력 의지의 진정한 실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갑질은 인간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성숙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갑질 상황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당신이 갑질을 당했다면 그 상황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세요. 당신이 갑질 충동을 느꼈다면 그것을 억압하지도 말고 방종하지도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세요. 니체는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갑질로 인한 고통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 안의 약함과도 친구가 됩니다. 갑질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갑질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니체가 꿈꾼 그 초인의 길을 오늘부터 걸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